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올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진로진학 상담교사 회장이고요. 그리고 기적의 수시 합격 전략서 백전불태라고 하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현재 공립학교 성서고등학교에서 진로진학 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달성군에 근무한 학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화원고등학교. 네, 옛날에는 농어촌이라기보다는 대곡 지역에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기억에 남는 거는 대구 수석이 나왔어요. 수능에서 화학 하나 틀리고 전부 다 만점을 맞아서 그때 당시는 약학과를 바로 갈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또 약학과를 못 갔었죠. 지금은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의대 적성이 안 맞아서 서울대 약학과를 간 학생이 기억에 남고 2004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슬고등학교가 이제 대구 시내에서 제일 큰 학교인 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제일 큰 규모의 학교에 해당이 되거든요.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달서구에 있는 성서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보시면은 될 거고요. 네, 서울에 있는 수도권, 그리고 대구 경북권에 있는 대학과, 그리고 이 지역에 해당이 되는 농어촌 전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냐면, 전국에 있는 입학사정관들을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교육하는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었네요. 진학은 올해 딱 20년째 하고요. 제가 지리를 전공을 했는데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로진학 교사로 13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집필한 공동저자 기적의 수시 합격 전략서 백전불태에 해당이 되고요. 최근에 경영을 한번 보시면 어떤 경향을 띠고 있냐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수시는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쪽은 평균적으로 한 1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쟁률이 약간 올라갔습니다. 14.5로 올라갔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한 5.6 정도 경쟁률이 되는데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 가려고 하면 아무래도 교과전형도 준비를 하긴 해야 되지만, 종합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생활기록부를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내용은 아이들이 서울 쪽에 가려고 하면 종합전형을 거의 다 준비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3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한 41만 정도로 학령 인구가 좌우 10년 동안 가장 적습니다. 네, 게다가 N수생이 아무래도 수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이들에 해당이 되는데, N수생의 비율이 가장 큰 해가 바로 올해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5학년도 입시가 2학년 입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입시가 발표되긴 했지만 오늘은 2024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중학교 3학년까지 입시가 똑같이 흘러갑니다. 네,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라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만 내신이 나오고요. 2학년, 3학년은 내신이 안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3의 학령 인구가 가장 적다는 얘기는 어떤 뜻에 해당이 되냐면, 재학생들이 아무래도 수능을 준비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N수생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일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재학생을 선발하고 싶거든요. 입시에서는 재수생보다는.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낮추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대조차도 작년에 3개에서 2개를 바뀌었습니다. 네, 3개를 보다가 2개 5로 바꿨는데, 올해 2개 5에서 또 2개 5, 대부분의 학과들은 또 2개 6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 아이들은 아무래도 수능에서 뭐가 유리합니까? 수학이 유리하겠죠. 수학에서 점수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수시 지원에서 아무래도 상향 지원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자연계열 아이들이 교차 지원하면서 이렇게 문과 침공으로 넘어와 버리기 때문에 인문계열 아이들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수시로 무조건 들어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는 게 최근의 입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시험이 바로 국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어 영역은 난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작년에는 화작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이 96점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86점이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출제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논란이 너무 많아서 변별력을 주려고 하는 영역이 국어인데 난이도 조절이 실패가 되면서 국어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 킬러 문제를 과거부터 많이 줄여오기 시작을 해왔습니다. 올해 논란이 일기는 했지만 그래서 킬러 문제를 줄이고 중간 난이도 문제들을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중상위권 아이들의 체감도가 조금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수학 영역에서 점수를 맞는 애들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상위권 애들은 뭐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는데 중상위권 아이들한테 영향을 조금 많이 줘서 시험을 좀 못 치지 않을까라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현재 수학 영역은 1, 2등급을 누가 다 가지고 가는 구조냐면 자연계열 아이들,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 특히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적분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미적분을 친 아이들의 90%가 1, 2등급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라서 인문계열에서 수학을 3등급만 맞는 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소홀하기 쉬운 과목이 바로 영어 영역에 해당이 되는데요. 비율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7.3%가 1등급입니다. 90점 이상이죠. 2등급이 18.7%, 3등급이 21.8%, 합치면 3등급까지가 7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냐면 48%, 예서 한 52%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 또 영어가 또 이제 10개 절대평가로 이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소홀히 공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영어에서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게 수능 최저 등급이거든요. 영어에서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은 수능 때까지 영어를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해 나간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수능에서 점수를 가장 맞기 어려운 시험이 바로 어떤 시험이냐면 과학탐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문과이과 나눠지죠. 그리고 의치 약한 수 가는 아이들이 자연계로 다 몰려있기 때문에 과학탐구 영역이 실제 수능에서 등급을 맞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서울대 자연계열에 가려고 하는 반쪽 학과가 물리학이나 화학을 반드시 반영을 합니다. 물리학과 화학을 치지 않으면 서울대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역량으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서울대가 물리학과 화학을 필수로 지정을 해뒀기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의 수능의 집단 자체는 우수해져 버린다. 그럼 이걸 선택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점수를 맞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가장 많이 선택을 했잖아요. 더 많은 수들이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한 41만 명 정도로 좌우 10년 동안 가장 적은 학령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것들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학교에서도 수강자 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전체 학년이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학교 내에 나오는 내신 성적 있죠? 석차 등급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잘 나오는 애들이 예년보다는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재학생들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수능을 약간 깔아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N수생에 비해서. 그래서 얘들이 적으니까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더 맞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바로 올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6년과 작년입니다. 2022학년도를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재학생 한번 보실래요? 45만 정도에서 작년에 32만 정도가 실제로 수능에 응시를 했습니다. 15만 명 정도가 없어졌는데, N수생 한번 보세요. 13만 5천 명에서 작년에 13만 명입니다. 5천 명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N수생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23%에서 거의 30%에 이르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에 대한 또 문제점도 바로 재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역량이고요. 지지난달에 있었던 6월 모평입니다. 모평의 사상 최고로, 수능 이후에 사상 최고로 N수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몇 명이 들어왔냐면 여기 보시면 몇 명이 들어왔죠?
8만 8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8만 8천 명, 그럼 거의 9만 명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던 수능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모의평가가 없습니다. 9월 모평을 9월 6일 날 치게 됩니다. 몇 명이 응시를 했냐면 10만 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N수생 올해는 13만 명이 넘어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N수생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용량에 해당이 되고요. 재학생들은 41만 정도 되긴 하지만 한 10만 명 정도가 수능에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수능에서 어떻습니까? 점수를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쫙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수능에서 몇 명이 더 들어오냐면 5만 명이 더 들어옵니다. 6월 모평보다 5만 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럼 수능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잘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서 재학생들이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최저 등급을 마치는 것은 쉽지는 않고 더욱더 수능으로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예년보다는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고요. 제가 그 전에 비설고등학교 있기 전에 수성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에서 6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신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완전히 수능으로 들어가서 내신 포기하고 수능을 준비했었는데 지금은 수성구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고3 때 정시로 대학은 가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간 색깔이 누구냐면 졸업생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은 흑백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네,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졸업생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파란색에 해당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해 보면 점수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생 한번 보세요. 졸업생과 재학생의 가로줄의 1등급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국어 2.5%, 8.2% 어떻습니까? 수능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한 4등급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4등급까지 전부 다 졸업생이 엄청난 비율로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2.4, 9.2, 5.3, 13.3% 해서 N수생하고 이게 수능을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원서 접수를 9월 11일부터 합니다. 9월 6일 9월 모평을 치고 나서 가채점이 나올 겁니다. 성적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채점을 기준으로 해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서를 내는데 학교 선생님이 원서를 내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이제 원서를 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전형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3까지 그대로 갑니다. 수시, 정시가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떤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도 약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달성군에 해당이 되는 포상고등학교, 그리고 현풍고등학교, 다사고등학교 학생들은 원래 집단 자체가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모인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교과와 종합을 준비하면서도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정시 모집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은 또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평준화가 완전히 다 깔리면서 두 학급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수시는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는 3번 지원이 가능한 것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의 입시는 수시가 79% 모집을 합니다. 2025 2학년 입시가 발표가 됐는데요. 거의 80%까지 모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와 종합 비율을 한번 보시면 교과 전형이 한 15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종합이 8만 명 정도를 선발합니다. 밑에 한번 보실래요? 수능 위주는 한 20% 정도에 해당이 되긴 하지만 뺄 거를 다 빼버리니까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냐면 6만 6천 명밖에 안 됩니다. N수생이 아까 몇만 명이었죠? 13만 명이 넘어섰죠. 13만 명이 넘어섰는데 고등학교 중에서 학군이 좋은 아이들이 정시로 가려고 하겠죠. 그 애들과 그리고 N수생을 합치게 되면 6만 6천 명밖에 정시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조입니까? 정시로 대학을 가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대학 어디입니까?
경북대학교죠. 올해 81.5%로 5%를 수시로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런 숫자에 해당이 되는 게 학령 인구의 감소 때문에 수시에서 좋은 아이들을 먼저 뽑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치로 한번 보니까 정시로 실제로 가는 것은 대학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교과와 종합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전국에 있는 비율과 조금 다르겠죠. 서울 쪽은 아무래도 교과도 많이 선발하긴 하지만 종합 전형을 많이 선발합니다. 내신 좋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아까 경희대 임진택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려고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인데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서류 평가가 포함이 되는 그런 대학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북대와 부산대가 올해부터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순수 교과로 선발하지 않습니다. 서류평가가 20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 20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까지는 뭘 보냐면 교육과정을 철저하게 봅니다.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작년에는 교과 100으로 물리학을 안 들어도 됐다면 올해부터는 물리학을 들어야만 어떻습니까? 뽑아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뜻에 해당이 되고요. 건국대, 고려대, 동국대, 경희대는 서류평가 생활기록부가 한 20%에서 한 30%씩 반영이 되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내신만 좋다고 합격하는 것은 절대 아닌 대학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교과가 한 70에서 한 8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적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재학생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대학들 한번 보세요. 고려대가 학부장 추천 교과 전형입니다. 세계 6에서 세계 7, 청룡관 내도 세계 5, 6 가다가 6, 7 해서 대부분이 1등급씩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수시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중에 우리 다사고, 현풍고, 그리고 포상고 학생들이 수능 지수가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은 서울 쪽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고려대, 서울교대, 서울대는 지금 당연하고요.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밖에는 없습니다. 종합전형에서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학이 있습니다. 고려대입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자 전형 4개 8등급을 마치면 몇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냐면 2등급 때까지 가능합니다. 2등급 때까지 고려대를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서류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서류 100이라는 얘기는 수능도 보지 않습니다. 면접도 없습니다. 그러면 몇 점에 끊기냐면 고려대보다 훨씬 높게 끊겨버리겠죠. 한 1.6, 1.8에서 끊겨버립니다. 그렇지만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은 최저 등급에서 애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학교들을 한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교대가 4개 9등급으로 조금 상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여학생들은 인문 같은 경우에 우리 애는 한 3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2등급 후반이나 3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종합전형으로 이화여대 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은 최저 등급에 달려 있습니다. 3개 6등급을 맡기는 인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수학 영역에서 1, 2등급을 맡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서 일단 3개 6을 맞추는 아이들은 전부 다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이 많이 떨어져도 4개 8을 맞출 수 있다면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지원해보는 모습이 가장 좋은 학교들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농어촌 전형은요, 2가지 형태가 있어요. 농어촌 형태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농어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요강을 철저히 봐야만 찾을 수 있는 어떤 전형에 해당이 되냐면 사회통합전형입니다. 사회통합전형. 사회통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여러 가지 국가보훈이라든지 옆에 보시면은 농어촌, 저소득, 그리고 국가보훈, 사회, 5도 출신자들 있죠. 같이 통합해서 뽑아버리는 전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이 딱 드러나진 않아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뭡니까? 말이 그냥 농어촌 전형이다라고 드러나 있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이것을 찾아낼 때는 반드시 뭐를 찾아내야 돼요? 수시 요강에서 농어촌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네, 통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만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같이 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농어촌 전형은 순수 우리만 지원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 한번 보세요. 연세대. 고른기회 전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농어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농어촌이 있습니다. 자, 특이하게 연세대에는 농어촌 3년이 있습니다. 3년. 네, 3년만 있어도 농어촌이 되는 네, 그런 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한번 볼까요? 네,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자, 농어촌 아이들도 우리는 학교의 수준을 잘 모르겠다라고 해서 뭘 봐버리냐면 최저 등급을 보는 그런 학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경희대, 한국, 외대 전부 다 고른기회 전형 안에 뭐가 있나요? 네, 농어촌을 같이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형 방법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선발하고 있죠?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면 좋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내신을 골고루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농어촌 전형은 기회경영 전형은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 생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교육 과정도 철저하게 따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거는 굉장히 농어촌 학생한테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립대부터 동국대, 홍익대, 서울여대까지 있는데 서울시립대, 홍익대는 어떻습니까? 고른기회 전형이지만 농어촌이 빠져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학교마다 케바케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좀 해당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하대부터 부산대, 부경대까지 보시면은 농어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고른기회 전형이 있고요. 포함이 안 되는 그런 곳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순수 농어촌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성균관대, 숙명여대는 정시 모집에서 농어촌만 따로 뽑아서 하는 전형이 없습니다. 네, 특징입니다. 성균관대와 숙명여대는 없습니다. 나머지 한번 보세요. 수시 모집의 농어촌 전형은 전형 한번 보세요. 홍익대는 교과 100으로 선발합니다. 내신 좋은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부산대와 부경대도 내신 좋은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들은 전부 다 어떻게 선발합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부 농어촌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도 준비를 해줘야 되고요. 종합 전형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부 100입니다. 어떤 뜻이죠? 학생부 100. 학교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대부분 선발한다 이런 뜻입니다. 면접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면접이 다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면접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도 거의 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끝인 거예요.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 대학에서 뽑는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이 농어촌 전형을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이유가 바로 뭘까요? 네, 포상고 어떻습니까? 비슬고 어떻습니까? 네, 아이들 수준이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겠다. 네, 농어촌 학교의 교육 환경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해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교대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적성에 잘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선발합니다. 진주교대, 춘천교대, 서울교대는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수능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최저 등급이 있는 농어촌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면접을 보고 들어간다. 수능 최저 등급은 거의 다 없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도 간단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서울대부터 시립대까지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대부분 뭘로 선발하고 있죠? 농어촌 전형은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강대와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들어올 것을 약간 걱정하나 봅니다. 그래서 정신대도 수능 최저 등급을 갖고 있는 그런 학교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은 정시는 대부분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보다 한 몇 점 정도가 유리하냐면 10에서 한 15점 정도가 유리합니다. 농어촌 학생들은. 농어촌 전형으로 수능으로 가는 것은 합격을 한 2개 정도는 이렇게 올려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동국대부터 한국 항공대까지 거의 수능 100으로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뭡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대구, 경북에 있는 아이들만 선발하는 전형을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학교의 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 한번 보세요. 교과와 종합을 섞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경북대는 의대치대 최저 등급이 세계 4등급입니다. 세계 4등급. 과학이 필수입니다. 과학이 필수입니다. 치의예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치의예과가 신설이 되면서 고교당 추천 전형이 한 명이고요. 수능을 안 쳐도 되는 종합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영남대 한번 볼까요? 4개 5등급입니다. 지역대학 중에 최저 등급이 가장 높은 대학이 영남대학교입니다. 4개 5등급이다. 최저 등급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명대는 3개 4등급입니다. 종합전형 3개 4등급. 나머지 약학과는 3개 5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입니다. 의예과, 약학과 이렇게 선발을 하고요. 교과 전형으로 의예과는 3개 4등급입니다. 한 1.3 정도에 끊길 거라고 생각이 1.3대 끊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약학부는 3개 5니까 1.5등급대에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국대 Y즈 캠퍼스는 어떤 거냐면 경주에 있는 곳 아시죠? 경주에 있는 동국대 Y즈 캠퍼스는 종합과 교과로 의예과와 한의예과를 선발하는데 의예과는 3개 4등급입니다. 의예과는 3개 4등급은 높은 걸까요? 낮은 걸까요? 낮은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1, 2에 해당이 되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3개 4등급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한 1.3 안에 들어가야 뽑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의과는 3개 5등급이기 때문에 한 1.5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 한의대입니다. 대구 한의대는 서울대 인문에 합격을 하고 대구 한의대 한의과에 합격하게 되면 거의 8대2로 어디에 가냐면 대구 한의대 한의과를 갑니다. 서울대 인문을 다니다가 다시 재수해서 대구 한의대 가는 그런 분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최저 등급은 인문은 3개 4등급에 해당이 되는데 인문애들이 한의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의치학한수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몇에 끊기냐면 1.2등급 정도에 끊깁니다. 인문의 한의과는 1.2등급 정도에 끊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 같은 경우는 3개 5등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대 갈래, 한의대 갈래, 수의대 갈래 비슷비슷하겠죠. 개인의 취향대로 가기 때문에 한 1.4에서 한 1.5 정도에 끊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성적 반영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도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대학인 경북대와 같이 국영수 사과 한국사를 반영합니다. 국영수 사과 한국사를 반영을 하고요. 국영수 사, 국영수 과를 반영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희대 같은 경우도 국영수 사는 인문이고요. 국영수 과는 자연계열에서 반영을 한다. 그리고 상위 12과목, 10개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맞춰갖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연계열에서도 한국사가 반영이 된다는 특징인데요. 전국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냐면 정교과를 반영한 학교도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과거에 사회 과목에 해당이 됐잖아요. 근데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한국사 교과의 한국사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계열도 한국사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은 절대평가죠. 한국사는.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4등급, 5등급만 맞아도 되는데 학교 시험에서 한국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등급을 굉장히 잘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네, 알아두시면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교과 전형의 교과 반영이 바뀐 학교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책자를 참고하시면 네, 좋을 거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자, 경북대입니다. 자, 경북대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전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전형마다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교과 전형의 경영학과,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경영학과, 네, 지역인재 종합의 경영학과, 지역인재 미안합니다. 일반 종합의 경영학과 다 지원이 가능하도록 다 풀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교과, 종합, 논술이다. 그리고 교과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서류평가 20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과 학교 생활을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줘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네, 사회통합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가장 좋은 전형이 바로 뭐냐면 올해 새로 생긴 겁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사회통합 전형 안에 농어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 뭐만 보고 선발합니까? 내신만 보고 선발합니다. 네, 꼭 알아두세요. 네, 사회통합 전형에 농어촌 전형에 올해 신설이 됐는데 최저 등급 안 보고요. 내신만 보고 들어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수시 모집이 올해 81.5%를 선발하고요. 복수 지원 낼 수 있는 전형은 다 내도 된다. 사회 지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교과 성적 반영은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저 등급은 의예과와 치예과는 세계 3등급, 세계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과학 탐구 2개를 포함한 세계 4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약학과와 수예과는 과학 탐구 2개가 무조건 포함이 돼서 세계 5등급인데 과학 탐구는 절사입니다. 소수점이 나오면 버려도 된다. 2, 3등급 나오면 2등급으로 취급해주고요. 1, 2등급 나오면 1등급으로 취급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대부분의 모바일공학과 있습니다. 모바일공학과 올해 다 선발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학과학 2등급이었습니다. 합의 2등급 1, 2를 맞았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1, 2로 바뀌었습니다. 네, 수학과 2개 합이 3등급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잘 아시죠? 네, 삼성전자에 바로 이제 가는 등록금도 내지 않고 기숙사도 이제 공짜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학과가 바로 모바일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대, 사범대, IT대, 전자공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IT대학과, 간호대, 행정학과는 아이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여기만 2개 5등급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뭘로 바뀌었죠? 2개 6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2학년 자녀분 있으시죠? IT대학과 공과대학은 내년에 최저 등급이 조금 바뀝니다. 수학 포함입니다. 수학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수학을 못하면 경북대학교, 공과대학과 IT대학에는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내년부터 바뀐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주 캠퍼스 아시죠?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는 올해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올해만 없습니다. 네, 올해만 없습니다. 애들이 굉장히 좀 적다 보니까 상주 캠퍼스의 매력은 뭐예요? 상주 캠퍼스의 매력은 국립대죠. 네,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에 해당이 되니까 올해부터 엄청난 겁니까? 본캠으로 네, 전과를 받아줍니다. 전과를 엄청나게 30% 이상 받아줍니다. 30명이 정원이면 거의 10명까지 받아주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애가 한 5등급이다, 6등급이다 그러면 상주 캠퍼스 얼굴 안 보고 좋잖아요. 네, 보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합전형은 여기에다 1등급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2등급 2개 합이 5면 2개 합이 6, 2개 합이 6이면 2개 합이 7 이렇게 종합전형은 한 단계를 낮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능에 응시해야 되는 학과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과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미적분과 과탐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대학과 사범대학, 농생대, 생활과학대 일부는 수학에서 확통을 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과탐을 무조건 쳐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과탐을 반드시 쳐야 되는 게 있고요. 나머지 올해 바뀐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간호과 있습니다. 간호과 수학 확통 쳐도 됩니다. 탐구, 사탐 쳐도 됩니다.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아무거나 쳐도 되는 대학 단과 대학들이 농업, 농생대, 산림, 조경, 청와대, 아동, 간호과,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융합 전공이 아무거나 쳐도 되는 학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계명대 가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네, 논술 전형은 없습니다. 교과 전형, 네, 종합 전형이 있고요. 교과는 교과 100으로 선발한다고 보셔도 돼요. 출결 20은 별로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습니다. 네, 종합은 의예과만 최저 등급이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은 면접을 봐야 돼. 일반 전형과 일반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의예과만 면접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역 인재는 면접이 20% 있는 그런 전형에 해당이 되고 4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네, 그리고 국영수 사회 한국사, 국영수 과학 한국사 이렇게 반영을 한다라는 것도 바뀐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 기회 균형에 여기 의예과, 약학과, 간호과는 농어촌 전형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 균형에 농어촌 전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기회 균형에 지역 기회 균형에는 농어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밑에 있는 기회 균형에는 농어촌이 포함이 되어 있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밑에 보시면 정원외로 농어촌 전형을 177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경북대와 계명대가 농어촌 전형, 순수 농어촌 전형은 학종으로 선발합니다. 종합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다 뭘로 선발하냐면 내신만 가지고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 등급은 어떻게 되냐면, 죄송합니다. 최저 등급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가 간호과 해당이 되죠. 되게 유명하죠. 네, 계명대는 3개를 봅니다. 여기는 3개. 유일하게 3개를 봅니다. 네, 간호과는 3개, 3개 12를 보고요. 나머지는 2개 8, 2개 10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의예과는 3개 3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1.5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약학부는 3개 5등급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구 경북에 있는 약학부가 다 이제는 3개 5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약학부는 내신이 얼마냐면 1.5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3이 될지 56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1.5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영남대입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원 외에 전형으로 농어촌 학생이 이렇게 있죠. 교과 100으로 선발하고요. 여기는 면접이 없습니다. 종합 전형도 여기는 면접이 없고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게 종합의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도 내고 싶은 거 다 내라. 6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적 방법은 국영수 사과 한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2학년 3학년 때 인문은 과학을 안 보고요. 자연은 사회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애들은 듣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남대는 국영수 사과 한국사를 반영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기회균형 안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농어촌 전형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은 농어촌 전형 보세요. 뭘로 선발합니까? 밑에 교과 100으로 선발하죠. 영남대부터는 교과 100으로 농어촌 전형은 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의예과는 4개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4개 5등급, 기회균형은 3개 4등급, 농어촌은 3개 4등급입니다. 굉장히 낮은 겁니다. 의예과 최저 등급은 3개 4등급에 해당이 된다. 약학부도 농어촌은 3개 7등급입니다. 대부분이 일반 전형에서 3개 5등급을 보고 있는데 농어촌 전형은 3개 7등급을 보기 때문에 2등급, 2등급, 3등급만 맞으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애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2개 8등급입니다. 4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학과들은 2개 9등급이기 때문에 4, 5 정도 되면 영남대는 패스가 된다. 3개를 보다가 올해 많이 낮췄습니다. 영남대도 2개로 바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교대입니다. 농어촌 전형이 5명에서 15명으로 3배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어떻게 선발하냐면 수능을 안 쳐도 됩니다. 생활기록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플러스 면접 30%를 보고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대는 하나밖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1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대입니다. 교과 전형, 학종 전형, 농어촌 전형이 있는데 농어촌 전형도 교과 100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을 갖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교육과 아시죠? 특수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특수교육과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초등 특수교육과는 뭐예요? 초등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 특수교육과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아는 애들이 조금 별로 선호 안 하고 가장 선호하는 것은 초등 특수교육과입니다. 내신 성적은 한 2.0 정도에 끊깁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됩니다. 다른 학교는 별로 없기 때문에 특수교육과, 초등 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는 2점 중반대 끊깁니다. 2.5에서 한 3.0 사이에 끊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과는 병원은 없죠. 그렇지만 대명동에서 수업을 합니다. 여기 대명동 시내에 있기 때문에 한 2.5등급을 넘어서면 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4년제 간호과는 어디든지 다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개 8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4 정도 맞으면 되는데 여기의 특징은 최저 등급을 할 때 한국사도 포함이 돼요. 네, 한국사 1 맞고 나머지 6만 맞아도 되기 때문에 최저 등급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되고요. 가톨릭 대학입니다. 가톨릭 대학은 의예과가 세계 4등급이고요. 종합전형은 세계 5등급입니다. 약학부는 교과전형이 세계 5등급입니다. 종합전형은 세계 6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간호과는 2개 7등급, 농어촌은 2개 8등급, 4 하면 되겠습니다. 체육교육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지역에서 경북대와 대구 가톨릭대학밖에 체육교육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교육과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대구 가톨릭대학도 애들도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요. 2개 10등급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호공대입니다. 전국에서 등록금이 가장 싸다고 하죠. 공대가 18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국립대에 해당이 됩니다. 교과전형, 종합전형, 정원에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 교과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교과전형에 교과와 지역인재만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농어촌은 최저 등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 등급이 있는 곳은 수학 포함 2개 9입니다. 2개 9, 수학 5, 영어 4 맞으면 되겠죠. 그래서 2개 9, 나머지는 농어촌 전형은 수학 포함 2개 10등급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학과가 유일하게 존재하거든요. 금호공대에. 그래서 여기는 최저 등급이 영어 포함 2개 9, 농어촌은 영어 포함 2개 10등급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개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구한의대입니다. 대구한의대 세계 5등급을 보고 있습니다. 탐구는 하나만 적용이 되고요. 농어촌 학생은 세계 6등급입니다. 2를 맞으면 되겠죠. 인문 같은 경우는 세계 4. 성적은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호과는 2개 8등급. 교과 일반 전형은 2개 7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교과는 국영수 과학 한국사. 인문은 국영수 사회 한국사.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동국대 Y즈 캠퍼스, 경주 캠퍼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한의과는 한의과 세계 5, 의예과 세계 4 해서 1.5등급대, 그리고 의예과는 1.3 안에 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과는 2개 6등급에 해당이 되고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한의과가 세계 5, 의예과 세계 4,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2개 6 해서 별 최저 등급을 달리하고 있지는 않은 학교가 바로 동국대 Y즈 캠퍼스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의예과와 한의과는 국영수 4과 전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습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